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오는 금요일 국회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출석합니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한자리에서 만날 예정이라 사실상 국정조사 수준의 공방이 오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국회에 당당하게 출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법을 어긴 게 없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3일 JTBC 토론회 때와 같은 입장입니다. 범죄 사실이 써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범죄인지 그게 의문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에 3번 전화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VIP 경로설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방장관 작년에 수도 없는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거짓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출석합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주 경찰에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내면서 최상병이 소속된 포7 대대장이 작전 지침을 오해했다고 적었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호소하며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이용민 대대장도 출석할 예정으로 임 전 사단장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출석하면 이첩 보류 지시 발언을 놓고 이 전 장관과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요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서는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국정조사급 청문회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말을 아끼고 있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출석하면 판은 더 커집니다. JTBC 유선입니다. 대통령은 3번씩이나 전화를 합니다. 총 시간이 18분이 넘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국방장관한테 이게 무슨 별난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상상의 나라를 펼치시는데 그렇게 해서 장관이 그 뒤에 어떤 위법 행위가 발생했나요? 자, 김병민 의원님. 예. 지금 통화를 한 것을 놓고 위법 행위가 그다음에 뭐가 있었느냐 아니면 왜 그렇게 3번이나 통화를 했느냐 맞부딪히고 있는데 결국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는 게 관건이겠죠. 그런데 청문회에서 그것까지 될까요? 통화 내역이 공개된다는 건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과의 통화를 녹취했다는 것이고 파일이 있다는 것일 텐데 네. 어디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죠. 또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들을 녹취할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했다는 기록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잖아요. 네. 그동안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종섭 전 장관 측의 여러 얘기들을 조각 맞추듯이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지만 국회에서 만약 출석하게 된다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또 여기는 위증을 할 수 없도록 선서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진실을 말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과정에서 그 3번의 통화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아마 그 부분이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가장 핵심 쟁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청문회에 참석하잖아요. 예. 조국혁신당에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까? 일단 해외 출장 중에 얼마나 급박한 일이 있었길래 3차례에 걸쳐 18분 동안 통화했는지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될 거고요. 이게 만약 그래픽으로 그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한 이후에 보면 네.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군, 경 이쪽의 당사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서로 통화하고 뭔가 바뀌고 그러거든요. 수사 기록도 경북경찰청에 넘어갔던 게 다시 되돌아오죠. 이런 움직임과 윤석열, 이종섭 통화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서 의원님, 지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나 나가겠다, 나가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지점을 청문회에선 좀 파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이 최병 특검 부분들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했고요. 여기에 플러스 1, 4차례를 통화했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연인지 결국에는 이 직접 증거는 녹음이 안 됐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12명의 다 나온 다음에 12명의 증언들을 통해서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제가 얘기할게요. 최근에 네. 기소를 하는 부분들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직접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술이 일치하거나 진술들을 조각조각 맞췄을 때 이게 충분하다고 했을 때 기소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이종섭 전 장관과 무슨 통화를 했는지 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말할 수 없다라고 계속 숨기잖아요. 네. 결국 이건 숨기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시간대별로 질문을 통해서 나온 답변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어떤 추측은 아니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저는 이 청문회에서는 굉장히 큰 소득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네. 플러스 국민의힘은 지금 상임위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청문회를 이 한수를 둔 게 신의 한 수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안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찬과 방패 안 하면 네. 속수무책으로 12명이 다 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두 개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어서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무슨 통화를 했는지 그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임성근 1사단장은 그냥 부인하고 방어하는 데만 치중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성일 위원님.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출연하셔가지고 네.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 구인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갈렸거든요. 조국 네네. 혁신당과. 네.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나머지 지금 5명이 출석한다 예. 그러고 7명이 출석을 안 한다고 하면 네. 데려올 수 있습니까? 동행 명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상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국회 증언감정법 6조 1항에 국정감사, 국정조사 시에만 이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조문을 협소하게 해석을 하면 결국에는 동행명령권 발부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법률 전문가들과도 좀 상의를 했는데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누가 얘기를 발부하는 하고요. 겁니까? 이게 위원장이 의결을 통해서 하는 예, 거예요? 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서 위원장 명의로 발의가 되는 겁니다. 네. 발부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뭐 그전에 국정농단이나 이런 거 보셨을 때는 그건 사실은 국정조사였기 때문에 그 동행명령이 발부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고 지금 이 사람들 나오겠다고 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거 좀 연막으로 좀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나온다고 지금 뭐 당당하게 나가겠다 그러면서도 무슨 말을 하느냐. 청문회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고 있는데요. 국힘 만약에 안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 반쪽짜리 청문회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안 들어올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매우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들어와서도 지금 뭐 통화 내용 공개나 이런 것들 저희는 묻고 싶잖아요. 요거 대답 안 할 겁니다. 요거 대답 안 하는데 이유가 뭐냐?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다. 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국회법에는 소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 이런 것들은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거를 핑계 소의 삼아서 영향이라 그러면 예. 이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그런 범죄 혐의점에 대한 답변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다라는 말로 다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들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와도 좀 실효성은 좀 떨어질 거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자, 있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청문회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네요. 이 말대로라면 청문회 나온다고 했다가 되는 건데 김보엽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와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계속 공회전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청문위원들에게서 추궁당하는 그림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예. 국민의힘도 들어오거나 아니면 증인들이 안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못한다로 피해갈 수 있는데 만약 일방적인 한쪽 당사자의 증인들만 있다면 그럴 수 있을 텐데 그 자리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있고요. 이용민 제1사단 포병 7대대장도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증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전 장관 이런 분들이 방어 차원에서라도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발언이 바로 비교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국민의힘 위원들이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은 원구성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게 민주당의 일방 처리, 일방 강행 처리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대한 차이점과 지금 일반 상임위 청문회 차이점을 말씀 주셨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파리 올림픽도 열리고 바로 국정감사의 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수처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민주당과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특검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럼 특검 법안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여부, 또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공수처의 수사 이후로 특검이 만약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겠다고도 얘기를 했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무리하게 속도를 앞당겨서 상임위, 법사위 내 청문회까지 끌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말씀 주신 많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실제 와서 할 수 있는 증언에 대한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원구성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국정조사를 가든 청문회를 진행하든 특검 문제를 어떻게 정리 조정하든 이런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너무 모든 것들을 동시다발 일방적으로 좀 진행되는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네.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는 서영주 위원님 말씀을 좀 들어야겠네요. 네네. 일단 국민의힘이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시간을 더 줬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까지도 좀 열어놓고 협상을 해서 7개 상임위에 들어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청문회 이 기간 동안 원구성을 더 버틸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 결국에는 왜 상임위를 지금 거부하고 국민들은 일하라고 하는데 일 안 하고 이렇게 도망다니겠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을 지켜야 될 법사위를 못 받아오니까 이렇게 그냥 뭐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을 막상 지켜야 될 법사위, 특히나 최혜병 특검에 대한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어떤 일방적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질문 공세에서 뭔가 삐끗했다. 그럼 방어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대통령 지키려고 상임위 보이콧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키려면 또 들어와야 돼요. 예. 딜레마거든요. 예.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안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소기의 목적, 법사위를 가져온다는 것도 대통령 지키기. 그거를 못 지키면 상임위에서 안 들어오면 또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 열리기 전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상임위를 결국에는 합의를 하고 네. 법사위에서 방어를 하게 들어올 공산이 저는 한 80에서 90%는 네.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그러니까 곧 들어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제 기류가 형성이 돼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두환 정권 시즌2다라는 표현도 쓰고 22대 국회는 거의 청문회 국회가 열릴 것이다 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어쨌든 조속히 들어와서 방어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적 여론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번 한 주를 쭉 돌아보면 물론 이 해병대원에 대한 특검 이슈들도 분명히 중요한, 청문회 이슈도 중요한 이슈겠습니다만 네. 보다 많은 검색량과 보다 많은 빈도를 차지했던 건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기소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된 내용들을 방탄으로 막아세우기 위한 입법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클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원내 법사위든 기타 상임위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마지막 협상 단계가 뭐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속한 시간 내에 상임위에 다 들어가서 핵심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또 여당의 활동들이 필요하니만큼 거기에 대한 역할들을 하게 되면 또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들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게 마지막 발언을 한 번씩 요청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민주당이 지금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다 그러잖아요. 이 네. 특검, 이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같이 협의하시는 건 없죠, 개혁신당은? 예,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는 건 저희가 법사위도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면 앞으로 다만 저희는 예. 그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일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정조사는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요. 일단 4분의 1 이상 의원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진 다음에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 뽑아야 되죠. 위원들 뽑아야 되죠. 그다음에 다시 자료 요구부터 해서 하세월이에요. 네. 되게 하세월인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국정조사를 해도 또 나와가지고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 못한다. 이거 우리가 많이 봤던 네, 레파토리거든요. 김 빠지는 청문회가 되는 예, 거죠. 그렇게 될 국정조사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물론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밝혀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더 답답해질 거예요. 그럴 바에야 빨리 특검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에게 법을 다시
내자, 특검법 해달라고 하자.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네. 어떠세요? 비슷하세요, 생각이? 예, 조국 혁신당은 특검법과 동시에 국정조사 요구서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민주당이 빨랐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저는 성과가 없을 거라는 데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일단 박정훈 대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해병대 1사단장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7대대장 네. 이분도 나오거든요. 해병대 1사단 누구죠? 제가 갑자기 일사단장이요? 임성근 사단장이 탄원서라는 형식을 냈지만 사실상은 대대장 두 분한테 그 사람들이 과욕을 부려서 그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건 탄원서가 아니라 고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공수처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대신 얘기했던 것을 네. 이번에는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이 직접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포병 7대대장도 도대체 사단장으로부터 어떤 탄압을 받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사단장으로부터 어떤 명령과 지시를 들었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을 할 것이어서 네. 저는 성과가 적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기대합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이어진 의혹의 당사자들이 지금 한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직접 우리가 목소리를 어떤 내용이든 들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금요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정리하겠습니다.